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윤희는 부엌에서 손을 멈췄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현관을 향해 걸었다. 발소리가 마루 위에서 작게 울렸다. 봄볕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였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윤희의 손끝이 식어갔다. 젊은 남자였다. 30 안팎으로 보였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보온 가방이 메어져 있었다. 배달원이었다. 평범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윤희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알고 있다고 느꼈다. 이마의 생김새, 눈과 눈 사이의 간격, 입술 위로 살짝 들린 윗입술의 형태. 그것은 30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얼굴의 확대판이었다. 문을 열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윤희는 손을 입에 가져갔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다. 배달 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평범한 목소리였다. 젊고 무덤덤한 음색이었다. 윤희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등이 복도 벽에 닿았다. 차가운 벽지의 감촉이 등을 타고 올라왔다. 주문하신 거 없으세요? 남자가 다시 물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쇠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녀는 문을 조금 열었다. 체인이 걸린 채로 문틈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소 맞으시죠? 남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보온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비닐 봉투였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다. 윤희는 문틈으로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손가락이 남자의 손에 스쳤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었다. 남자가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다. 윤희는 문을 닫았다. 체인을 푸는 것도 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든 봉투가 묵직했다.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유리병이었다. 꿀이 담긴 유리병. 라벨에는 손글씨로 아카시아 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의 날짜. 그날의 날짜. 윤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현관 바닥이 차가웠다. 병을 쥔 손이 떨렸다. 병 안에서 꿀이 천천히 흔들렸다. 황금빛이 빛을 머금고 일렁였다. 30년 전 그 집에도 이런 병이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꿀. 아카시아 향이 진하게 배어있던 그 꿀. 그녀는 그 꿀을 아이의 입에 발라줬었다.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아이는 단맛에 잠시 조용해졌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그 아이를 안고 집을 나섰다. 윤희는 병을 꼭 껴안았다. 유리의 차가움이 가슴에 전해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목구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속에서 맴돌며 그녀를 조였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남편 석진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다. 아니,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30년 동안 윤희는 그렇게 믿어왔다. 석진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날 밤의 일을, 그들이 한 일을. 윤희는 몸을 일으켰다.
무릎이 떨렸다. 그녀는 꿀병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었다. 어두운 공간 깊숙이 병을 밀어 넣었다. 다른 그릇들 뒤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리고 찬장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가슴 한가운데에 남아 있었다. 무겁고 차가운 유리병의 감촉처럼. 석진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등은 구부정했다. 68배 나이였다. 한때 건축 현장을 누비던 사람의 흔적은 이제 그의 굵은 손가락 마디에만 남아 있었다. 뭐 왔어? 석진이 물었다. 시선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다. 물소리가 싱크대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덮어주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접시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윤희는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석진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쉽게 잠들었다. 늘 그랬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30년 전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다친 동료의 장례식에 다녀온 날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고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윤희 혼자 그 일을 했다. 아니, 혼자였을까? 윤희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날 밤 석진은 정말 자고 있었을까? 그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기억하지 못해서였을까? 윤희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경계가 흐릿했다. 무언가가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다. 무게가 있는 시선.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추위는 몸 안에서 오는 것이었다. 30년 전 그날도 이런 밤이었다. 겨울이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윤희는 아이를 안고 골목을 걸었다. 아이는 담요에 쌓여 있었다. 분홍색 담요. 시어머니가 떠준 담요였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입에 꿀을 머금고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이미 포기한 것이었을까? 생후 사흘밖에 안 된 아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윤희는 절 앞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돌계단 위였다. 나무 문 바로 앞. 새벽 예불 시간에 스님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리.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다. 작은 얼굴.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살아있었다. 윤희는 돌아섰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돌아보면 다시 안아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씩. 돌이 발바닥에 닿았다. 차가웠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것 같았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골목 모퉁이를 돌았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석진은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다. 몸이 떨렸다. 이가 딱딱 맞부딪혔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자신을 꼭 껴안았다. 하지만 따뜻해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석진이 물었다. 애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다. 석진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현장으로 나갔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그 이야기는 사라졌다. 없었던 일처럼, 없었던 아이처럼. 하지만 윤희는 알고 있었다. 그 아이는 존재했다. 사흘 동안 그녀의 뱃속에서 나와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다. 사흘. 너무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사흘이 30년을 짓눌러 왔다.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새벽 4시였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유리잔을 들 때 손이 떨렸다. 물이 넘쳐 싱크대에 떨어졌다. 그녀는 찬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 숨겨둔 꿀병을. 문을 열고 싶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도 초인종이 울렸다. 같은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윤희는 이번에는 곧바로 인터폰을 확인했다. 같은 남자였다. 같은 검은 점퍼, 같은 보온 가방.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작은 미소. 입가만 살짝 올라간. 윤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남자는 기다렸다. 3분쯤 지났을까? 그는 현관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문을 열었다. 또 봉투였다. 이번에는 종이 봉투였다.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다. 오래된 사진, 흑백 사진, 절앞 돌계단이었다. 그날 밤 윤희가 섰던 바로 그 장소. 사진 속에는 담요에 쌓인 무언가가 보였다. 아이였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30년 전 그날의 날짜. 누가 찍은 것일까? 새벽에 누가 거기 있었을까? 윤희는 사진을 뒤집어 보고 또 보았다. 손가락 자국이 사진에 묻었다. 오래된 인화지가 약간 휘었다. 뭐야 그거? 뒤에서 석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깜짝 놀라 사진을 등 뒤로 숨겼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다. 석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무것도 아니야. 윤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석진이 한 걸음 다가왔다. 윤희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신발장에 부딪혔다. 보여줘. 석진이 손을 내밀었다.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석진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힘이 있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녀보다 강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석진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날짜를 읽었다. 그리고 윤희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석진이 다시 물었다. 누가 보낸 거야? 몰라. 윤희가 겨우 말했다. 배달 왔어. 누가 보냈는지 몰라. 석진은 사진을 구겼다. 주먹 안에서 인화지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사진을 바닥에 던졌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다. 윤희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다. 구겨진 사진 속에서 아이의 형체가 일그러져 있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석진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수저를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다.
윤희는 국을 떠먹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목구멍으로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 그 애가 석진이 갑자기 말했다. 윤희의 손이 멈췄다. 살아있었어?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석진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물었잖아. 살아있었냐고. 그만해. 윤희가 간신히 말했다. 그 얘기하지 말자. 30년 동안 안 했잖아.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석진의 목소리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분노였을까? 슬픔이었을까? 윤희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기억해. 석진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기억 못한다고 생각했겠지. 술 먹고 잠들었으니까. 근데 나 기억해. 다 기억해. 윤희의 숨이 멎었다. 당신이 애를 안고 나가는 거, 현관문 열리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소리, 다 들었어. 나 일어나서 창문으로 봤어. 당신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거, 혼자 애 안고. 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돌아왔을 때 나 자는 척했어. 왜냐면 나도 겁났으니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냥 모른 척했어. 30년 동안.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석진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 석진이 물었다. 왜 버렸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난? 두려움? 수치심? 모든 것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30년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그 대답을 찾지 못했다. 죄송해. 그녀는 겨우 그 말만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진은 식탁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등이 흔들렸다. 윤희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다. 그를 만질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흘째 되는 날도 배달이 왔다. 이번에는 윤희가 문을 열었다. 체인을 걸지 않고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얼굴.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검은 눈동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누구세요? 윤희가 물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보온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나무 상자였다. 오칠이 되어 있었다. 윤희는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열어보세요. 남자가 처음으로 말했다. 윤희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 작은 옷가지가 접혀 있었다. 아기 옷, 분홍색, 그리고 그 아래 담요가 있었다. 분홍색 담요. 시어머니가 떠준 그 담요. 윤희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문틈에 기댔다. 남자가 그녀를 붙잡았다. 따뜻한 손이 그녀의 팔을 감쌌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소파에 앉혔다. 윤희는 상자를 꼭 안고 있었다. 어떻게?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이걸? 절에 계셨던 스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남자가 말했다. 그는 윤희 맞은편에 앉았다.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당신 거라고. 그리고 이 주소도 알려주셨어요. 윤희는 담요를 끈에 만졌다. 실이 낡았다. 곳곳이 풀려 있었다. 손가락 끝에 그 감촉이 전해졌다. 30년 전 그날 밤의 감촉. 그녀는 담요를 얼굴에 묻었다. 냄새는 이미 다 사라졌다. 오래된 나무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왜 왔어요? 윤희가 물었다. 왜 이걸 가져왔어요?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볕이 커튼을 통해 걸러져 들어오고 있었다. 원망하러 왔다고 생각하셨죠? 남자가 말했다. 복수하러 왔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소를 받았을 때 여기 찾아와서 뭐라고 말할까 생각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근데 여기 와서 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이 집 앞에 서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었겠구나. 무섭고 약한 사람들이었겠구나. 윤희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었다.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원망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를 죽인다고. 저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요. 용서하려고. 윤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남자도 눈물을 닦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봄 햇살 속에서 이름이 뭐예요? 윤희가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현우요. 스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현우. 윤희가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입안에서 이름이 굴러갔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다. 잘 어울려요. 현우가 미소 지었다. 작은 미소. 그 미소 속에 오랜 슬픔과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다. 석진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거실 입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현우가 일어섰다. 아버님. 현우가 말했다. 그 호칭이 공기를 흔들었다. 석진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그는 말을 하려다 멈췄다. 입술이 떨렸다. 현우가 걸어가 석진 앞에 섰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석진은 그를 내려다보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현우의 어깨에 올렸다. 무거운 손이었다. 그 무게가 현우의 몸에 전해졌다. 미안하다. 석진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미안하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석진이 현우를 끌어안았다. 서툰 포옹이었다. 30년 만의 포옹. 늦은 포옹. 현우도 아버지를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윤희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조여왔던 매듭이 천천히 느슨해졌다. 현우는 그날 저녁을 함께했다. 윤희가 차린 저녁 식사,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다. 하지만 식탁은 평범하지 않았다. 30년 만에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아니,
처음으로 세 사람이 둘러앉은 식탁. 처음에는 모두 말이 없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윤희는 현우의 밥그릇에 반찬을 놓아주었다. 손이 떨렸다. 현우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아먹었다. 석진은 밥을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 못하고 있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처럼. 잘 크셨네요. 석진이 겨우 말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스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가족은 힘들지 않았어요? 절에서 자라는 게. 윤희가 물었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웠죠. 특히 어렸을 때는 다른 애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거 보면. 근데 스님이 제 가족이었어요. 충분했어요. 충분했다는 말이 윤희의 가슴을 찔렀다. 충분했다고 말하는 것은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녀는 밥알을 입에 넣었다. 목으로 넘기기가 힘들었다. 결혼은 했어요? 석진이 물었다.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일이 바빠서 배달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작은 식당을 하고 싶어요. 혼자서? 네. 스님한테 요리를 배웠어요. 절에서 공양 준비하면서. 현우가 말하는 동안 윤희는 그의 손을 보았다. 굵은 손이었다.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의 손.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 삶의 무게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안아봤던 작은 손은 이렇게 컸다. 세상을 만지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질 수 있는 손으로. 돈이 필요하면. 석진이 말하다 멈췄다. 그는 윤희를 보았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식당 자금이든 뭐든. 현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이제라도. 윤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부모 노릇을 하고 싶어요. 현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생각해 볼게요. 시간을 주세요. 저도 이게 다 낯설어서. 석진과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낯설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의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있었다. 이제는 시간이 있었다. 식사 후 현우는 일어섰다. 이만 가봐야 해요. 저녁 배달 시간이라. 윤희가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석진도 따라 나왔다. 현우가 신발을 신었다. 윤희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좁은 등. 보온 가방을 매면 더 좁아 보일 등. 그 등을 안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또 올게요. 현우가 말했다. 배달 아니어도 그냥 들를게요. 그래요. 언제든 와요. 윤희가 말했다. 현우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윤희와 석진은 난간에 기대 그를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모퉁이를 도는 모습, 그리고 사라지는 모습.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다. 석진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윤희는 그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석진이 물었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자격이 있을까? 없었다.
그들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용서하려 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현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윤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윤희가 말했다.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석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윤희도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늙은 손들, 떨리는 손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손들. 그날 밤 윤희는 부엌 찬장을 열었다. 깊숙이 숨겨두었던 꿀병을 꺼냈다. 황금빛 꿀이 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병 뚜껑을 열었다. 달콤한 향이 퍼져나왔다. 아카시아 향. 30년 전 그날의 향. 윤희는 숟가락으로 꿀을 떠서 입에 넣었다. 단맛이 혀끝에 닿았다. 목구멍으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달랐다. 30년 동안 흘렸던 눈물과는 이 눈물 속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석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는 윤희 옆에 섰다. 윤희는 숟가락에 꿀을 떠서 그에게 건넸다. 석진이 받아 먹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말없이, 그리고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의 포옹이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았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30년 동안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서로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현우는 다음 주에 다시 왔다. 이번에는 배달복이 아니었다.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노란 장미였다. 윤희는 꽃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제 사진 있어요? 현우가 물었다. 어렸을 때 사진.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사흘밖에 사진을 찍을 겨를이 없었어. 그럼 이제부터 찍으면 되죠.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다. 오늘부터. 늦었지만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현우가 팔을 뻗어 휴대폰을 들었다. 화면에 세 사람의 얼굴이 보였다. 서툴게 미소 짓는 얼굴들. 현우가 셔터를 눌렀다. 찰칵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사진 속 세 사람은 어색했다. 어색함이 얼굴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것. 늦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가능한 것. 봄이 깊어갔다. 현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 때로는 배달 일이 끝난 후 저녁에, 때로는 쉬는 날 오후에. 처음에는 1시간 정도 머물다 갔다. 그러다 2시간, 3시간.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절에서의 생활, 스님과의 추억, 학교 다니던 시절, 첫 아르바이트, 배달 일을 시작한 이유,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윤희와 석진은 들었다. 그들이 함께하지 못했던 30년을,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성장을, 그들이 안아주지 못했던 고통을. 석진은 어느 날 현우에게 물었다.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저는 스님 사진을 가져갔죠. 애들이 놀렸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냐고. 난 부모 없는 애냐고.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미웠어요.
윤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석진은 주먹을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다. 미안해. 석진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현우가 말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게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원망이 없었다. 정말로 없었다. 윤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우는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 용서가 윤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현우가 식당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요. 여기가 제가 보고 있는 곳이에요. 작은 식당인데 주인분이 나이가 드셔서 넘기려고 하세요. 사진 속에는 오래된 식당이 보였다. 나무 간판에 손글씨로 할매 집이라고 적혀 있었다. 낡았지만 정겨운 곳이었다. 얼마예요? 석진이 물었다. 현우가 금액을 말했다. 석진과 윤희는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집, 오래전에 대출을 다 갚았다. 팔면 식당 몇 개는 낼 수 있는 돈이었다. 우리 집을, 윤희가 말했다. 팔까 해. 우리 둘이 살기엔 너무 커.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도 돼. 그 돈으로. 안 돼요.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순 없어요. 이건 제 일이에요. 제가 해야 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석진이 말했다. 빚이 아니야. 선물이야. 늦은 선물. 받아줘.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식당 이야기, 메뉴 이야기, 인테리어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처음으로 그들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30년 동안 그들에게 미래는 없었다.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현재를 간신히 버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미래가 보였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래가. 여름이 왔다. 집이 팔렸다. 생각보다 빨랐다. 윤희와 석진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짜리 아파트. 하나는 부부의 방, 하나는 현우의 방. 현우는 사양했지만 윤희는 고집을 부렸다. 언제든 올 수 있게.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현우는 식당을 인수했다. 간판을 바꿨다. 현우네 집밥. 심플한 이름이었다. 개업날 윤희와 석진이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깨끗한 식당이었다. 작지만 따뜻한 곳이었다. 나무 테이블이 4개 놓여 있었다. 벽에는 현우가 직접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산과 절의 그림이었다. 어때요? 현우가 물었다. 윤희는 대답 대신 그를 안았다. 석진도 다가와 2사람을 안았다. 3사람은 식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3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가을이 왔다. 식당은 잘 되었다. 소문이 났다. 현우의 음식은 담백하고 정갈했다. 절에서 배운 공양 음식에 정신이 배어 있었다. 손님들은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했다. 주인의 미소가 따뜻하다고 말했다. 윤희와 석진은 일주일에 2~3번 식당을 찾았다. 밥을 먹으러, 아들을 보러. 현우는 그들을 위해 특별한 반찬을 준비했다.
윤희가 좋아하는 나물, 석진이 좋아하는 생선구이. 세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편안했다. 가족의 침묵이었다. 어느 날 현우가 여자를 데리고 왔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 수줍은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다. 현우가 소개했다. 여자친구예요. 윤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잘 부탁해요. 우리 현우 좀 챙겨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석진은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말없이. 하지만 그 손길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축하, 격려, 사랑. 겨울이 왔다. 눈이 내렸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하얗고 조용했다. 그녀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눈이 내리던 밤, 그녀가 아이를 안고 걸었던 밤, 차가운 바람이 불던 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다르게 느껴졌다. 여전히 아팠다. 여전히 후회스러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그녀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 기억은 그저 과거였다. 바꿀 수 없는 과거. 하지만 현재를 막지 못하는 과거. 석진이 옆에 앉았다. 그도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해? 현우 생각. 윤희가 말했다. 잘 자라줘서 고마워. 우리가 키운 게 아닌데. 그래도 고마워. 우리 아들이어서. 석진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윤희가 미소 지었다. 그럼 이번에는 잘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래. 이번에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눈이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었다. 과거를 덮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얀 도화지처럼. 새해가 밝았다. 현우가 소식을 전했다. 수진이 임신했다고. 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윤희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30년 전 그녀가 안아보지 못했던 것들, 이제 손주를 통해 경험하게 될 것들. 봄이 다시 왔다.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현우와 수지는 윤희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다. 윤희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이름을 지었다. 희원, 희망의 희, 소원의 원.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었다. 병원에서 윤희는 처음으로 희원을 안았다. 작은 아이였다. 눈을 감고 있었다. 작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 무게, 이 따뜻함, 30년 전 그녀가 느꼈던 그것, 그리고 포기했던 그것. 미안해.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작은 숨을 쉬고 있었다. 윤희는 아이를 현우에게 돌려줬다. 현우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능숙한 손길이었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눈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잘할 거예요. 현우가 말했다. 제 딸은 사랑받을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이 아이는 사랑받을 것이었다.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온 세상에게. 이 아이는 버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집이 있을 것이었다.
돌아갈 곳이, 기댈 곳이 여름이 되었다. 윤희와 석진은 현우의 집을 자주 찾았다. 희원을 보러. 아이는 빠르게 자랐다. 미소 짓는 법을 배웠다. 소리내어 웃는 법을, 손을 뻗는 법을. 윤희는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줬다. 자장가를. 석진은 아이에게 손가락을 내밀었다. 아이는 그 손가락을 꼭 쥐었다. 작은 손이었다. 하지만 힘이 있었다. 가을이 되었다. 식당은 여전히 잘 되고 있었다. 현우는 요리책을 내기로 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다. 현우네 집밥 레시피. 윤희와 석진은 그 소식을 듣고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들이 책을 낸다고.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현우, 수진, 윤희, 석진. 희원은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다. 식탁에는 현우가 만든 음식이 가득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평범한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특별했다. 가족이 함께 먹는 밥이었으니까. 건배할까요? 현우가 물잔을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잔을 들었다. 뭐에 건배해요? 가족에게. 현우가 말했다. 늦게 만난 우리 가족에게. 잔이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났다. 네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대화를 나눴다. 웃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윤희는 노트를 꺼냈다.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편지. 현우에게 쓰는 편지. 그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무엇을 써야 할까? 무엇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이미 받았다. 그럼 무엇을 쓸까? 윤희는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편지는 필요 없다는 것을, 말은 이미 다 했다는 것을. 이제 필요한 것은 행동이었다.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쌓아가는 기억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일어나 코트를 입었다. 석진에게 말했다. 현우네 갈래? 좋지. 석진이 일어났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섰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버스를 타고 현우의 집으로. 현우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아버지, 갑자기 왜? 그냥. 윤희가 말했다. 보고 싶어서. 현우가 미소 지었다. 들어오세요. 희원이 깨어 있어요. 집안은 따뜻했다. 희원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윤희를 보고 손을 뻗었다. 윤희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희원이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석진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윤희가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 현우가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 수진이 차를 내오는 모습, 평범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꿈만 같은 풍경이었다. 30년 동안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 아버지. 현우가 그 옆에 앉았다.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든 거지 뭐. 석진이 웃었다. 하지만 사실 요즘 그는 많이 피곤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빴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미루고 있었다. 무서웠다. 진단을 받는 것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병원 가보세요. 어머니도 걱정하시던데. 현우가 말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다음 주에 갈게. 하지만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석진은 쓰러졌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다가 복도에서 윤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석진은 바닥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있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윤희가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다. 심근경색이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나이를 고려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현우가 달려왔다. 수진도 함께. 그들은 병실에 앉아 석진을 바라보았다. 석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수술하셔야 해요. 윤희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안 하면 안 돼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다.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움직였다. 윤희가 마스크를 살짝 내렸다. 하고 싶지 않아. 석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충분해. 현우 받고, 손주도 받고,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현우가 석진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는 더 사셔야 해요. 희원이 크는 것도 보셔야 하고, 제 결혼식도 다시 해야 하고, 정식으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다음 생에. 석진이 미소 지었다. 다음 생에 제대로 하자. 이번 생은 너무 엉망으로 시작했어. 그치? 윤희가 울음을 터뜨렸다. 안 돼요. 당신 가면 안 돼요. 나 혼자 어떻게 해요? 혼자 아니잖아. 현우 있잖아. 수진이도 있고, 희원이도 있고. 석진이 윤희의 손을 잡았다. 당신 행복하게 살아. 나 없어도.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알았지?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현우도 울고 있었다. 수진이 그의 어깨를 안았다. 아빠. 현우가 말했다. 처음으로 그 호칭을 썼다. 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아들. 아빠. 수술 받아요. 제발. 그래. 그럼 받아볼게. 너를 위해서. 수술은 다음 날 이루어졌다. 6시간이 걸렸다. 윤희와 현우와 수진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희원은 수진의 친구가 봐주고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너무 천천히.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성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 이틀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윤희가 주저앉았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다. 현우가 그녀를 일으켰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석진은 회복했다. 천천히. 일주일 후 일반 병실로 옮겼다. 2주일 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가 음식을 가져왔다. 심장에 좋은 음식들, 나물과 생선과 과일. 식당은? 석진이 물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식당은 누가 해? 수진이가 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며칠은 제가 아버지 돌봐드릴게요. 석진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3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석진이 말했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남자들의 미소. 말이 많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담은 미소. 석진은 회복하면서 달라졌다. 더 말이 많아졌다. 더 웃었다. 현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린 시절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건축 현장에서의 이야기, 윤희를 처음 만났던 이야기. 어머니가 진짜 예뻤어.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예뻤지. 석진이 말했다. 윤희가 부엌에서 웃었다.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요. 사실이잖아. 현우야, 내 엄마가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 현우가 미소 지었다. 지금도 예뻐요. 윤희가 부엌에서 나왔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둘이 짜고 놀려요?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석진이 웃었다. 윤희도 웃었다. 현우도 웃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봄이 또 왔다. 희원의 첫 돌이었다. 현우네 식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하지만 따뜻했다. 희원은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작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 분홍색 한복. 윤희가 준비한 한복이었다. 자, 희원아. 뭘 잡을까? 수진이 말했다. 희원은 돌상 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가수가 되려나 봐. 아니면 방송인. 뭐가 됐든 잘할 거야. 사람들이 말했다. 윤희는 희원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윤희의 얼굴을 만졌다. 작은 손이 윤희의 뺨을 쓰다듬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이 따뜻함을, 이 행복을.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갔다. 현우네 가족과 윤희, 석진만 남았다.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희원은 석진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석진이 아이에게 밥을 먹여줬다. 작은 숟가락으로 조금씩. 할아버지가 밥 주시네. 수진이 말했다. 석진이 웃었다. 우리 희원이 잘 먹네. 할아버지 사위야? 희원이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미소 지었다. 윤희는 이 장면을 마음에 새겼다. 사진으로 찍지 않았지만 마음에 찍었다. 가장 소중한 사진으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현우의 요리책이 출간되었다. 서점에 깔렸다. 윤희와 석진은 서점에 가서 책을 샀다. 여러 권 샀다.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자랑하려고, 우리 아들이 쓴 책이라고. 책 날개에 현우의 사진이 있었다. 미소 짓는 현우. 주방에서 앞치마를 입고 있는 현우. 윤희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이 한때 절 계단에 버려진 아기였다는 것.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다는 것. 기적 같았다. 책 뒤에 감사의 글이 있었다. 윤희는 그 페이지를 펼쳤다. 현우가 쓴 글이었다. 이 책을 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키워주신 은사 스님께, 그리고 늦게나마 가족이 되어주신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책은 용서와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처럼 윤희는 책을 덮었다.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다. 대신 미소 지었다. 석진이 그녀의 어깨를 안았다. 잘 컸어. 우리 아들. 그래요. 정말 잘 컸어요. 겨울이 다시 왔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윤희는 혼자 외출했다. 석진에게는 장 보러 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 곳은 시장이 아니었다. 절이었다. 30년 전 그날 밤 그녀가 현우를 두고 간 그 절. 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돌계단도 그대로였다. 윤희는 계단 앞에 섰다. 눈이 계단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한 걸음씩 30년 전 그날 밤 내려갔던 그 계단을 절문 앞에 도착했다. 바로 그 자리였다. 그녀가 아이를 내려놓았던 자리. 윤희는 무릎을 꿇었다. 눈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대로 앉아 손을 모았다. 스님, 그녀가 말했다. 이미 돌아가신 스님에게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셔서, 잘 키워주셔서,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눈물이 흘렀다. 눈 위에 떨어졌다.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나쁜 사람이에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요. 아들과 함께, 손주와 함께,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었다. 눈이 날렸다. 윤희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따뜻함이 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윤희는 일어섰다. 절을 했다. 깊게. 그리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이번에는 뒤를 돌아보았다. 절을 올려다보았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희는 장을 봤다. 현우가 좋아하는 재료들을 샀다. 저녁에 초대하려고 희원에게 줄 선물도 샀다. 작은 토끼 인형. 부드러운 인형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석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좀 다녀왔어요. 윤희가 미소 지었다. 현우네 오늘 저녁에 부를까요? 좋지. 석진이 전화를 걸었다. 현우가 받았다. 아버지, 저녁 먹으러 와. 엄마가 내 좋아하는 거 만들 거래. 좋아요. 희원이 데리고 갈게요. 수진이는 식당 봐야 해서. 그래. 기다릴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윤희는 노래를 불렀다. 오래된 노래. 석진이 부엌 문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행복해 보여. 행복해요. 윤희가 대답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석진이 다가와 그녀를 껴안았다. 뒤에서 윤희가 그의 팔에 손을 올렸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다. 부엌에서, 저녁 햇살 속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윤희가 손을 씻었다.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을 보았다. 현우였다. 희원을 안고 있었다.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윤희가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엄마. 현우가 들어왔다. 희원을 윤희에게 건넸다. 윤희가 손주를 안았다. 아이가 깔깔 웃었다. 석진이 현관으로 나왔다. 우리 희원이 왔네.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다. 석진이 희원을 안아들고 높이 들어 올렸다.
아이가 소리내어 웃었다. 현우가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다. 좋은 사진이다.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윤희가 말했다. 거실에 걸어두게. 저녁을 차렸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 잡채, 불고기, 동그랑땡, 나물들. 윤희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다. 희원은 아기 의자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현우가 반찬을 하나씩 맛봤다.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식당 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석진이 웃었다. 나도 내 음식이 더 맛있던데. 아니에요. 집밥은 엄마가 최고예요. 세 사람이 웃었다. 희원도 따라 웃었다. 무엇이 웃긴지도 모르면서 그저 어른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는 것이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식사 후 차를 마셨다. 윤희가 내린 대추차였다. 달고 따뜻했다. 희원은 석진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다. 현우는 소파에 편히 앉아 있었다. 윤희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 평화로운 풍경을, 이 평범한 행복을. 엄마, 현우가 말했다. 감사해요. 뭐가? 모든 게요. 저를 받아주셔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윤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감사하지. 내가 우리를 받아줘서, 용서해줘서. 이제 그런 말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석진이 말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진짜 가족.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현우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희원이 집에서 재워야 해서. 윤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현우에게 건넸다. 현우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조심히 가요. 윤희가 말했다.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그럴게요. 석진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아들 조심히 가. 네, 아버지. 현우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윤희와 석진이 따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현우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돌아서서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엄마 아버지. 윤희의 목이 메었다. 우리도 사랑해. 정말 많이. 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윤희와 석진은 난간에 기대 그를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건물 밖으로 나갔다. 눈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희원을 꼭 안고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골목을 따라 모퉁이를 향해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다. 사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사라졌다. 30년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돌아올 것이었다. 다시 이 집으로, 이 가족에게. 윤희와 석진은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거실에 앉았다. 둘만 남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집안에 여전히 현우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희원의 제잘거림이, 가족의 온기가. 잘 됐어. 석진이 말했다. 우리 잘한 거지? 그래요. 잘했어요. 윤희가 대답했다. 늦었지만 잘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아무 프로그램이나 틀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다. 집을 채울 소리가. 밤이 깊어갔다.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덮었다. 하얗게, 고요하게.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눈 속 어딘가에 현운의 가족이 있었다. 따뜻한 집에서 함께. 그 생각이 그녀를 평화롭게 만들었다. 자러 갈까요? 석진이 물었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석진의 숨소리가 들렸다. 고르게 이어지는 숨소리. 살아있는 사람의 숨소리. 윤희도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평화로운 잠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는 잠. 죄책감 없는 잠. 그녀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깊이. 다음 날 아침 해가 떴다. 새로운 날이었다. 윤희는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부셨다. 아름다웠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석진이 일어났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했다. 커피를 끓였다. 토스트를 구웠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아침이었다. 매일이 이제는 특별했다. 현우가 있는 세상의 매일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 윤희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현우가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이었다. 잠든 희원의 사진. 그리고 짧은 문장. 잘 잤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아버지. 윤희가 석진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석진이 미소 지었다. 우리 손주 예쁘네. 그러게요. 윤희가 답장을 보냈다. 우리도 좋은 아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메시지를 보내고 윤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새들이 날고 있었다. 자유롭게. 석진 씨. 윤희가 말했다. 오랜만에 그렇게 불렀다. 행복해요? 석진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행복해. 당신은?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아침을 먹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있었다. 함께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다. 석진도 멈췄다. 누굴까? 이른 아침에. 윤희가 일어나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을 확인했다. 배달원이었다. 하지만 현우가 아니었다. 다른 젊은이였다. 윤희는 문을 열었다. 택배요. 젊은이가 상자를 건넸다. 작은 상자였다. 윤희가 받았다. 감사합니다. 젊은이가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갔다. 윤희는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석진이 물었다. 뭐야? 모르겠어요. 윤희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 윤희가 편지를 펼쳤다. 현우의 글씨였다. 엄마, 아버지. 어젯밤에 정리하다가 찾은 사진들이에요. 스님이 찍어주신 사진들. 제가 자라는 모습들. 엄마, 아버지가 보지 못한 시간들. 이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제는 함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해요. 윤희는 사진을 하나씩 꺼냈다. 어린 현우였다. 1살, 2살, 3살. 유치원 가는 현우. 초등학교 입학식 날의 현우. 중학생이 된 현우. 고등학생 현우. 스님과 함께 있는 현우. 미소 짓는 현우. 진지한 표정의 현우. 성장하는 현우.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함이었다. 경이로움이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 이렇게 건강하게, 밝게, 착하게 자랐다는 것. 석진이 옆에 와서 사진을 함께 보았다. 그도 눈물을 닦았다. 잘 컸네. 정말 잘 컸어. 스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윤희가 말했다. 우리보다 훨씬 잘.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잖아. 남은 시간.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진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현우의 일생이 그곳에 펼쳐졌다. 윤희는 각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현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만질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앨범 만들어야겠어요. 윤희가 말했다. 이 사진들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찍을 사진들도 함께 하나의 앨범으로. 좋은 생각이야. 석진이 동의했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두 사람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담았다.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그리고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다. 나중에 앨범을 만들 때까지. 아침을 마저 먹으면서 윤희는 생각했다.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상처와 치유, 이름과 되찾음, 죄와 용서, 끝과 시작,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것,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것. 그녀는 더 이상 완벽한 해피엔딩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지워지지 않았다. 30년의 공백은 채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었다.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석진이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윤희도 따라 일어났다. 함께 설거지를 했다. 석진이 씻으면 윤희가 닦았다. 오래전부터 해온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이 스칠 때마다 온기가 느껴졌다. 서로의 존재가 느껴졌다. 함께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높이 올라 있었다. 마른 눈이 햇빛에 반짝였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밝고 맑은 소리. 저녁에 현우네 다시 올까요? 윤희가 물었다. 석진이 웃었다. 매일 보고 싶어? 그럼요. 매일 봐도 안 질려요. 그래. 전화해봐. 와도 된다고. 윤희가 전화를 걸었다. 현우가 받았다. 엄마, 현우야. 사진 고마워. 어젯밤에 잘 못 잤어. 계속 보느라고. 현우가 웃었다. 제가 너무 못생겼었죠? 아니야. 너무 예뻤어. 정말 예쁜 아기였어. 엄마. 응?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또 보고 싶어서. 윤희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럼 언제든 와. 여기 내 집이야. 네. 그럼 저녁에 갈게요.
수진이랑 희원이랑 같이.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윤희는 석진을 보았다. 온대요. 저녁에. 그래, 그럼 준비해야겠네. 뭐 만들까요? 현우 좋아하는 거. 뭐든지. 윤희가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재료를 확인했다. 오늘 저녁 메뉴를 생각했다. 행복한 고민이었다. 가족을 위한 저녁, 아들을 위한 저녁, 손주를 위한 저녁. 석진이 부엌으로 따라왔다. 내가 뭐 도와줄까? 같이 해요. 우리 같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으며, 이따금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기울어가고 있었다. 곧 저녁이 올 것이었다. 현우가 올 것이었다. 가족이 모일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갈 것이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기적 같은 하루. 윤희는 요리를 하면서 생각했다. 용서받는다는 것. 그것은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상처로, 후회로. 하지만 그 과거 위에 새로운 것을 쌓을 수 있었다. 사랑을, 관계를, 추억을. 그리고 그것들이 쌓이면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해졌다. 구원이란 그런 것인지도 몰랐다. 완전한 치유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상처와 함께, 후회와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석진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무슨 생각해? 당신 생각, 현우 생각, 우리 생각,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다. 손이 바빴다. 마음은 평화로웠다. 저녁이 기다려졌다. 내일이 기다려졌다. 함께할 시간들이 기다려졌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윤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현우네 가족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이 집을 향해, 이 가족을 향해, 그리고 곧, 아주 곧 초인종이 다시 울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기쁨이 있었다. 이번에는 환영이 있었다. 문을 열고, 아들을 맞이하고, 손주를 안고, 함께 저녁을 먹을 것이었다. 함께 웃을 것이었다. 함께 살아갈 것이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다시 요리로 돌아갔다. 석진이 옆에서 식탁을 정리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충만했다. 이해로, 용서로, 사랑으로. 곧 초인종이 울릴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다. 어떤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희와 석진이 현우에게 한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30년의 공백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상처를 안고, 후회를 품고,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던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완전한 구원은 아니지만 함께 숨 쉴 수 있는 공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현우의 용서는 부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고 살아가기 위한 선택. 그리고 윤희와 석진의 남은 삶은 그 용서에 대한 응답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이 소설을 읽으시는 모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당신이 용서받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초인종은 다시 울릴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열 수도 있고 기쁨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